자, 오늘은 화면에 띄어진 위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일본도 중국을 버렸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일본은 미국의 눈치를 굉장히 보는 뚜렷한 친미 반중, 미국의 우방 국가로서 당연한 행보이긴 합니다. 이 뉴스는 언론사 로이터 출처인데, 반도체 장비 쪽에서 증착이라든지 애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활약하고 있는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이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어요. 거기가 중국 반도체 견제의 일본 파트의 주인공인데,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 순위가 1위가 어디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2위가 ASML. 물론 ASML이 노광 쪽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공정이고요. 근데 전체적인 순위로는 그렇게 되고, 3위가 도쿄 일렉트로닉 3위에 속해 있습니다. 4위 램 리서치, 5위 텐코죠. 근데 여기서 1위도 미국 회사고, 4위도 미국 회사고 5위도 미국 회사예요. 2위는 네덜란드 회사고요. 즉 이미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텐코 등의 수많은 미국 회사에서 장비를 못 받는 중국 반도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중국 반도체의 숨통을 어떤 장비업체 3위인 도쿄 일렉트론이 끊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삼성이 EUV를 세계 최초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 EUV라는 게 세계 최초로 하게 하는 것,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ASML의 노광 장비입니다. 그 장비가 없다면 아무리 공정 기술이 뛰어난 삼성이 있더라도 EUV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반도체 시장에서 장비 업체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푸젠진하는 이미 망한 상황에서 양쯔강 메모리, 그러니까 YMTC라든지 이너트론, 이런 회사도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고작 32단 이 지금 낸드 시제품 이후에 아무 소식이 없는 것도 이 장비 업체들의 압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미국이 이미 돌아선 상태에서 일본까지 돌아섰으니 그 미래는 사실상 정해졌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화웨이의 숨통을 끊을 회사가 바로 TSMC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웨이가 미국의 이런 거센 압박 속에서도 자체적으로 칩 설계와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런 주장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우선 설계 단계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지금 화웨이의 자회사로 있거든요. 거기서 화웨이 칩의 설계, 기린 980이라든지 이런 거의 설계를 하이실리콘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계를 하려면 IP라는 게 필요하고 설계 자산이라는 게 필요해요. 소위 말해 특허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설계 IP는 영국의 ARM, 소위 ARM이라고 부르는 영국이 반도체 설계 회사에서 가져오는 건데, 화웨이와 관계가 끊겼고, 이 ARM이랑 화웨이랑 관계가 끊겼어요. 그리고 설계 툴이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에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설계 툴은 미국 소프트웨어를 많이 가져다가 쓰는데, 현재 미국에는 당연히 화웨이가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화웨이가 최종적으로 설계를 만약에 이런 ARM의 이 IP라든지 미국의 설계 소프트웨어 툴이라든지 이런 거를 극복하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 적어도 2년에서 3년 이상 걸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극복했다 치자고요. 그냥 극복했다, 최종적으로 설계를 자체적으로 이끌었다 쳐도, 그 역경을 뚫었다 해도 TSMC가 없이는 절대 화웨이가 자체 생산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화웨이는 일단 마이크론한테 반도체를 받을 수 없죠. 그리고 미국의 압박이 지금 해리 해리스 대사, 주한 대사와 미국 국무부에서도 한국에 지금 직접적으로 청와대라든지 과기부라든지 계속해서 압박을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한테도 직접적인 압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곧 중국은 하이닉스와 삼성의 반도체도 못 받을 확률이 꽤 있고,
그럼 마지막 대안으로 남아있는 것은 오로지 TSMC 밖에 없는데, TSMC의 위탁 생산 반도체마저 받지 못하게 된다면 중국 자체 반도체 기업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는 지금 뭐 최신은커녕 3년, 4년 전 제품도 시제품만 간신히 내놓는 상황이지 양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즉 화웨이의 유일한 희망은 TSMC 뿐이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질 수 있고, 근데 이 반도체 업계에서 통용되는 말 중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다면 설계는 미국이고 파운드리는 대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그만큼 대만의 TSMC가 이 파운드리 지금 현재 50%가 넘는 점유율의 최강자가 되기까지는 미국이 설계 물량을 대만한테 엄청 밀어줬다, 수없이 서포트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의 TSMC가 파운드리 1위로 있다. 즉 대만은 미국의 입김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는 지분구조, TSMC의 지분구조를 봐도 미국의 입김이 많이 거기 들어 뭐 JP모건이라든지 뱅가드라든지 이런 기관의 보유량도 많고 뭐 외국인의 개인 보유량도 많고, 우선 TSMC의 입장을 볼게요. 입장을 보면 미국 기술이 적용되는 비중이 25%, 자기가 반도체를 이렇게 쫙 설계하고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미국 기술이 적용되는 비중이 25%를 넘지는 않아요. 그런 내용의 발표를 디테일하게 해주면서 화웨이와의 우리는 지속적인 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 이는 TSMC 입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요인도 있습니다. 화웨이라는 고객을 유치하고 싶겠죠. TSMC한테는 돈이 되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의 수많은 업체들이 이상하리 많지 삼성과의 계약을 연쇄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의 GPU 암페어 위탁 생산이라든지,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 위탁 생산이라든지, IBM의 CPU 생산이라든지, 죄다 지금 미국 업체들이잖아요. 뭐 엔비디아, 퀄컴, IBM 전부 다 이 미국 업체의 위탁 생산 주문이 삼성한테 갑자기 쏟아지고 있어요. 물론 삼성의 EUV 기술력이 TSMC보다 속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후공정이나 안정적인 파운드리 캐파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TSMC의 수준이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평균값을 보면 삼성보다 높다고 평가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아무래도 TSMC와 화웨이, 즉 대만과 중국 양안합작이라고 제가 예전에 이 대만의 대만의 기술력 그리고 중국의 자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게 직접적으로 지금은 TSMC와 화웨이의 관계로 집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의식한 이런 미국의 은근한 압박이 보여지는 계약건이 아닌가, 요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지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화웨이의 세계에서의 캐파가 사실상 미국이 지금 푸젠지나 때려가지고 완전 박살냈잖아요. 푸젠지나처럼 미국이 압박한다고 바로 박살날 만큼의 규모는 아닙니다. 화웨이는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팩트로 세계적인 회사예요. 즉 미국의 압박이 어느 정도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은 따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뭐 화웨이가 또 이런 제가 반도체 장비나 생산에 관한 얘기에 오늘 집중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화웨이 자체 OS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대체한다는 뭐 앱 갤러리를 화웨이가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즉 미국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ARM의 IP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 공정, 그리고 반도체 생산, TSMC를 또 압박하고 있죠. 그런 일괄적인 라인, 그리고 휴대폰 만드는 데 있어서의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도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계속해서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하나, 구글의 소프트웨어,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직접적으로 지난달 19일, 5월 19일 날 저희 더 이상 구글에서는 이제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공식적인 발표를 내면서 진짜 휴대폰, 반도체 설계, 뭐 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반도체 장비 업체도 세계 5개, 상위 5개 업체 중에 3개가 미국, 그리고 하나가 일본, 하나가 네덜란드인데, 미국은 당연히 뭐 이제 중지 상황이고
일본도 지금 도쿄 일렉트론 제가 첫 번째 소식에서 전해드렸죠. 중지했고, 그리고 ASML도 계속해서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네덜란드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이 당장 뭐 ASML이 뭐 자기 나라 회사처럼 쉽게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압박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러므로 인해서 화웨이의 어떤 통신 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 휴대폰 반도체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어느 정도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반도체가 안 되면 다 안 돼요. 5G 통신 모뎀 그쪽도 결국엔 반도체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다고 제가 뭐 낙관적으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계속해서 분명히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일본도 그에 동참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한테도 실질적인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팝콘 들고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